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승우입니다. 1월 7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폭스콘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반도체 업종 전체를 상승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슈 이게 또 불거지면서 상승을 반납을 하기도 했습니다. 폭스콘이 4분기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엔비디아 이런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또 일부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를 선별적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10%, 25% 이게 아니라 선별할 거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게 이제 거짓 보도라고 언급이 되면서 다시 이제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 상승 때문에 1.24% 상승을 했지만 S&P 500도 0.55% 상승했고, 반면에 이제 다우는 약보합 마이너스 0.06% 이렇게 끝났고,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84%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도 어제 상승의 여세를 몰아가지고 코스피는 출발부터 1%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오전에 아주 빠른 시간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로 방향을 딱 잡으면서 시장을 상승을 이끌어 갔고, 중간에 1%가 넘게 1.33%, 그래서 이 지수로는 2521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지만, 이제 장 중간에 시총 1위인 삼성전자하고 2위인 하이닉스가 이제 주저앉으면서 주가가, 지수는 다시 이제 2500 지키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2500을 못 지키고 그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622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최종적으로 429억을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2030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92.10포인트, 어제보다 겨우 0.14% 상승하는 정도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출발은 한 0.24%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 하루 종일 오름내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근데 아침부터 자리를 딱 잡아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 중간에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에 따라서 지수가 오르내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장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기관의 매도가 좀 커지면서 지수가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6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70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이 1025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18.29포인트, 어제보다 0.05% 상승, 그냥 강보합이죠. 이렇게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이 이제 지수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다 음봉이죠. 음봉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처럼 이렇게 자리 잡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깨진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도대체 이 CES 이벤트, 이 약발이 언제까지 갈까? 이런 것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 얘기는 이제 오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남은 게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시장의 흐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율은 오늘 이제 드디어 145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453원 40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489억, SK하이닉스 169억 이렇게 전부 팔았어요. 기관도 삼성전자 133억을 팔았고 SK하이닉스는 155억을 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은 오늘도 585억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이 크진 않지만 14억, 또 기관은 113억 이렇게 양쪽이 다 사는 종목이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509억 73억 이렇게 해서 양 주체가 다 매수하는 종목인데, 반면에 이제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 이 세 종목은 외국계 기관이 전부 매도하는 그런 종목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네이버가 133억, 2억 이렇게 양쪽이 다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HD현대중공업은 외국인은 11억을 팔고 기관은 105억을 사고 이랬습니다.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에서 알테오센, 에코프로비엠, HLB,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전부 외국인은 샀어요. 외국인은 샀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센 117억, 에코프로비엠 40억, HLB 58억, 에코프로 24억, 레인보우 로보틱스 178억 이렇게 샀는데 기관은 다 팔았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40억 산 거 빼고 알테오센, 에코프로비엠, HLB, 에코프로 이게 전부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 아주 크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다음 달 13일부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의 이벤트는 CES였다면 다음 주는 바이오 쪽 이벤트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좀 시장 보시기가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보면 뭐 오늘 당연히 뭐 제일 앞장간 건 조선이었죠.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미국이 군함은 더 필요한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동맹국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당선 축하 전화를 윤 대통령이랑 짧게 하는 그 십몇 분 사이에 트럼프 당선자가 그 당시에 한국 조선업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은 이제 군함을 언급했어요. 더 이제 한 발짝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이 미국 군함과 관련된 이제 MRO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이제 좀 더 바짝 다가간다. 이렇게까지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 6시에 그 화요일에 집중 분석이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의 보는 조선업 우리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리기판 이거 역시 이제 CES 관련돼서 보다 효율적인 반도체로의 접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분야가 이제 유리기판 분야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 어제 말씀드렸던 뺄래야 뺄 수 없는 AI의 완성을 위해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그게 뭐냐면 일렉트리시티, 전력기기, 전선 이런 거죠. 이런 것들도 오늘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빨리 끝내겠다 이랬으니까 그 종전 기대 때문에 이제 뭐 복구 관련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 제약도 오늘 좀 선별적으로 움직였는데 특히 이제 중국에 요새 유행하는 그 신종 독감 굉장하다고 그러네요. 그거에 의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3일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 모건 그 헬스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 뭐 등등이 뭐 좀 교체적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론 관련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 특징은 이 CES 약발이 어떻게 보면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 시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 황이 기조연설을 했는데 거기에 불행히도 SK하이닉스와 삼성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늘 좀 지수가 오후에 확 밀렸고, 반면에 이제 뭐 반도체 장비 쪽은 그런 대로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녁 6시에 백만개미 스쿨에서는
천연가스와 우리 조선업 관련에 대한 거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시장은 이런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 때도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그렇지만 이 봄으로 가는 길에 있는 이 꽃샘추위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린 더더욱 그렇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꽃샘추위가 온다 그래서 계절이 거꾸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겨울로에서 봄으로 가는데 뭐 꽃샘추위가 나타났다고 우리 다시 겨울로 가자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봄은 오는데 그렇게 쉽게 와주지 않는 봄 때문에 우리가 그 꽃샘추위를 겪으면서 다소 이제 좀 불편해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좀 감안하고, 그 정도로, 꽃샘추위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 당국의 노력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환율도 지금 이제 1452원, 요 3원, 요대로 이제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도 오늘 뭐 크진 않지만 지금 3거래일을 연속해서, 3거래일 연속해서 2,800억, 3,700억, 오늘 1,600억 이렇게, 매수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 거는 이제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봄은 오기는 온다. 이렇게 이제 봐야지 맞는 것 같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그 CES 2025 이 이벤트의 효과가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시장에서의 약발이 이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CES 이벤트가 우리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언제까지 될 것이냐. 근데 이제 이거를 측정하는데 주요한 변곡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열렸던,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 열렸던 그 엔비디아의 젠슨 왕의 기조연설이죠. 근데 뭐 그 화면으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 가수 콘서트는 저리 가라던데요. 규모나 뭐 이런 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도 몇 명 가서 사진 찍어서 막 보내고 그래두군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진순왕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 이제 뭐 엔비디아에 관련된 거 또 이제 뭐 AI에 관련된 거 뭐 등등을 이제 쭉 얘기해서 상당한 인사이트를 우리한테 준 거는 맞아요. 근데 뭐 그게 이제 진순왕의 얘기니까 젠슨왕도 뭐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맨이니까 그걸 이제 100% 우리가 뭐 그렇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뭐 감안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한 그 엔비디아의 CEO니까 상당한 그 영향이 있죠. 그런 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쉽게 그런 굉장한 행사 안에서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젠슨왕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찾아서 연결해 보려고 그래도, 별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지포스 RTX 신제품 얘기에서는 거기에 탑재되는 그 GDDR7 이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탑재된다는 이제 게 알려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더욱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가가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뭐 아주 요만한 단초라도 찾으면 지금 이제 우리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거 뭐 희망이 있다 이러고서 이제 또 그 회로를 돌렸을 텐데 뭐 전혀 어떻게 갖다 맞춰도 뭐가 맞출 수가 없는지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지난번에 HBM 뭐 E3도 그렇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애타게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뭔가 그래서 근데 뭐 여기서 그 삼성전자에 대한 무슨 새로운 엔비디아의 뭐 칩 공개 기대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주가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오전에 처음에 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잘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다가 그 진순원 연설이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결국 뭐가 없으니까 우리랑 관련되는 게. 그래서 우리 시장의 시총 1, 2위를 하는 그 종목이 이제 하락적으로 방향을 트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CES 그 이벤트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하나 첫 번째였던 그 젠슨황 기조 연설에서는 아무것도 거둔 게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내일 발표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에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신통치 않다는 건 시장도 다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동안에 시장의 기대도 많이 죽었고 기대도 많이 죽었고 또 주가도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내일 그게 발표가 나면서 그 다음에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이 내일도 싸해지면 그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죠. CES 그 이벤트가 금요일 날 마감되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말에 마감되지만 그 전에 우리 시장은 먼저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JP 모간의 헬스 컨퍼런스는 또 다음 주에 또 큰 세계적인 이벤트가 하나 또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연결돼 가면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시장만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악재인 이제 전국 혼란에 관한 건데 이건 뭐 여러 가지 주장과 의견이 막 계속해서 나오지만 시장은 이미 그 정리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뭐 잡음은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점점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증시의 봄은 다가오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거쳐가야 되는 게 그런 짧은 혹은 또 조금 긴 뭐 이런 꽃샘추위를 거듭해서 만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때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첫 번째가 섹터예요. 그러니까 섹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뭐 어떤 게 유리해지고 우선 조선 같은 것도 보면 많이 올라오고 뭐 한 거는 있지만 이제 우리 빼고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뭐 그런 뭐 전력기기 이런 것도 있고 드론도 있고 양자 컴퓨팅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문형 반도체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봇도 있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바이오도 일부 있고. 근데 이런 이제 섹터들에 대한 정리가 이제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고 거기에 이제 관련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걸 놓고 그러니까 섹터만 정리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려면 어떤 종목을 택할 것이냐 이 중요한데 그 종목은 뭐냐면 그 예비로 되는 이제 많은 그 종목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매매 원칙상의 원칙에 대입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매수 시그널을 만들어가는 종목. 매수 시그널이 뭐죠? 10일 2평이 우상향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슬로프가. 그 다음에 이 10일 2평을 밑에서 위로 5일 2평이 뚫고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일봉이 5일 2평 위에 있다. 이게 맞아져 가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급 라인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분 매수 정도. 이거 뭐 전력 투구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꽃샘추위가 계속 길어질 수도 있고 여러 번 나오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자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그러니까 뭐 덤펑덤펑 사지 마시고 그런 정도로 전략을 짜서 시장을 쫓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우리가 봄 맞아서 꽃들이 확 만개할 때 그때 이제 수익을 거둬야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또 내일 저는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